안녕하세요. 적성사를 전문으로 하는 로고스 멘토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설명의 자료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메뉴에 보니까 제목에 적성 전형 선택 전 의문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6가지 항목이 있는데 학원에 앉아 있으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인 거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성적으로 적성 전형 선택이 옳은가 하는데 조금 적성 전형이 못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적성고사는 4, 5,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라든지 뭐 이제 간호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최고 인기학과 같은 경우 선택하는 경우는 내신 2등급 때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한 학생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인기학과라든지 이제 좀 비인기 대학 정도로 가다 보면은 내신 6등급 때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학생도 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최고의 경우는 뭐 2등급 대인 경우도 있고 아주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6등급 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로 다양하다는 점. 그래서 현재 학생의 성적만 가지고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학생의 학생부 2학년 고2까지 또는 이제 뭐 졸업생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나와 있는 학생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저희 같은 학원에 와서 뭐 전화로 물어보셔도 좋고 1대1 방문 상담하셔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상담료 받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마도 옳은 선택을 하나쯤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적성 전형을 선택하면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게 옛날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거, 옛날 분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수 적성형이라고 해가지고 IQ 테스트 같은 문제, 이런 걸 내는 대학들이 꽤 있었습니다. 순수 적성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이후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교과 과정을 벗어난 부분에서 적성고사를 내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수능 문제와 유사하게, 수능보다 물론 조금 쉬운 편이에요. 수능 문제와 유사하게 해서 요즘은 교과 적성형이라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에 적성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과서 모든 이제 범위전 교과서 모든 걸 다 살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EBS 교재를 가장 많이 반영합니다. 그게 이제 수능도 EBS를 반영하니까 내신 공부를 하는 고3 선생님들도 EBS 교재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업하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EBS 교재 가지고 시험 범위를 내시고 적성고사 역시 당연히 EBS 반영하고요. 근데 EBS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일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세종, 서경대, 성결대 뭐 이런 대학들은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도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거든요. 그 대학들도 물론 입학처에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작년도에 고대 세종의 일부 문제가 EBS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도 아주 일부 EBS를 반영했다는 점. 점점 이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따라서 적성고사를 보는 12개 대학 전반적으로 EBS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BS 중심으로 적성고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신도 역시 EBS에서 출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참고해서 수능 역시 EBS 반영하고 따라서 적성고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적성 전형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 했는데 당연히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죠. 뭐 중간 기말고사 공부 당일치기 하는 게 좋으냐, 하루 전에 하는 게 좋으냐, 일주일 전에 하는 게 좋으냐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학습적인 내용이 높거나 내신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달 공부하고 합격했다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군데, 수시 6군데 전부 적성고사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의 학습적인 내공,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합격 가능한가 했는데 이 3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앞에 3번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많이 공부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죠? 말 하나 많아죠. 다음에 적성학원이나 교재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일단 교재부터 알아볼게요. 교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입니다. 일단 시중에 보면은 서점에 가보면 그 적성고사 대비 문제집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지문 같은 것들이 국어, 영어 적성고사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봤을 때 EBS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그렇게 쓸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이나 수능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EBS 교재 중심으로 적성호사 국어, 수학,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 그리고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출제하여 테스트하거나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학원. 요런 학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점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적성호사로 인서울 플러스 경기권대학에 가능하냐? 이거 이제 굉장히 궁금하신 거죠. 사실은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경쟁률도 높고 한데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본인이 지금 이제 자습하는 경우도 있죠. 혼자. 그런 경우 있는데 공부는 한다고 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로 적성호사로 인서울 플러스 경기권 대학이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한 방향으로 공부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아예 가능하지 않게 아예 공부를 안 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이건 힘든 거 아니냐 생각할지언정 그 중에 상당수는 솔직히 합격하기 힘든 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 전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요. 수시 6개 가운데 최소 3군데 이상은 적성호사 대학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3배수, 4배수, 뭐 한 6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배수가 중복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성껏, 성의껏 충실히 공부해주면 정말로 대학에 합격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싶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신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으로 또는 나의 내신 성적으로 적성호사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성적표를 가지고 뭐 학원에 오신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착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적성호사 설명에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